외도한 거를 아는 순간 보통 참지 못하죠. 여사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었다. 사랑해. 하트 뿅뿅. 티내지 말고 소송해서 써먹어라. 이론상으로는 참 가능한 얘기인데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푸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굿 파트너 대부분 보셨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혼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줄을 이루다 보니까 저도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저도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늘 같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불륜을 저질렀어도 재산 분할은 그대로 진행돼야지, 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불륜과 재산 분할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불륜과 재산 분할은 관련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불륜을 했다, 아니면 무슨 폭행을 했다, 이런저런 뭐 이혼 사유가 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잘못을 야기한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그런 문제고,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위자료하고는 상관없이, 위자료는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따지는 개념이지만, 재산 분할은 잘잘못 따지지 않고 그냥 부부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기여도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나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이제 혼동을 하시거든요. 저 사람이 바람 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저 사람은 뭐 재산 분할 안 줘도 돼, 혼동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온 그 대사가 사실은 이제 맞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외도를 하다가 이제 남편이 들켰는데,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위자료 내놔.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를 이제 했는데, 남편이 이제 소장을 받고 나서 반소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재산 분할로 받아가는 액수가 더 컸던 거죠. 그 위자료보다는.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제 억울하게 이혼했는데, 위자료는 조금 받고 재산 분할은 많이 해줘야 되고,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경우도 실제로 있었어요. 불륜 사실을 알았더라도 흥분하지 마시고 정보 수집을 할 때까지는 티를 전혀 내지 마라, 이런 조언을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외도한 거를 아는 순간 보통은 이제 참지 못하죠. 남편 카톡을 우연히 봤는데 다른 뭐 여사랑 주고받은 이상한 그런 카톡 내용이 있었다. 사랑해, 뭐 하트 뿅뿅, 뭐 그 이상의 막 민감한 얘기도 있고 한데, 부인이 그걸 딱 보면 바로 남편한테 가서 따지지 않겠어요? 이게 뭐야?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티내지 말고 완벽한 증거 수집이 될 때까지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소송해서 써먹어라. 그거는 이론상으로는 참 가능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긴 해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증거를 딱 확인하고 촬영을 해준다거나 해서 완벽하게 증거 수집이 다 끝났다면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약간의 낌새를 채는 정도의 약간 우리 남편 좀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보는데, 당신 이게 뭐야? 이 여자 뭐야? 뭐 이렇게 하는 순간 남편은 그걸 다 지워버리겠죠. 그럼 더 이상 추가적인 증거는 수집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고, 조심하겠죠, 남편은 당연히. 그래서 증거 수집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분명히 부인은 심증은 있어요. 뭔가 지금 밖에 나가서 외도를 했다, 여자가 있다, 심증은 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증거 수집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완벽하게 수집이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막판에 터뜨리라는 거죠. 그래야 소송은 이제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약간의 의심스러운 증거 하나 냈다고 해서 완벽하게 인정을 받는다? 그건 좀 어렵죠, 그렇게 되기는. 아내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경제적으로 풍요했으니 내가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혼 변호사가 이혼을 하면 중이 제 머리 깎는 셈인데 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하는 것도 다를 바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사건을 의뢰해서 이제 막 소장도 쓰고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도 이렇게 받아보고 하면 가슴이 덜컹할 때가 많아요. 거기에 보면 이 남편이 맨날 회사 일한다고 야근에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뭐 회식은 또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집에는 애들은 지금 나는 독방 육아하고 있는데 남편은 뭐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는 잠만 자고 바로 나가버리고, 뭐 집안일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애들하고는 놀아주지도 않고 분리수거 이런 거 하나 해주지 않는다. 네. 청소기 한번 돌려주지 않는다. 그럼 저 읽으면 이제 뜨끔한 거죠. 이게 이혼 사유입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긴데 조심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쌓이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그렇게 직장에만 붙어있고 집안일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애를 키우냐, 양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양육은 내가 하겠다, 당신은 못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사실은 직장일이 바쁘다고 해서 양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건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절반은 또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매일 그렇게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그렇게 신경을 잘 써주겠어요. 오히려 상대방은 애한테 전념하면서 그렇게 신경을 잘 써주고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뭐 남자만 일하지 않잖아요. 여성이 일하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집에서 육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남녀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직장에 그렇게 매여 있고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를 이제 손해보고 들어가는 셈은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그 한 가지만으로 양육자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누가 양육을 해왔느냐, 또 뭐 아이와 관계는 어떤지, 아이는 누구를 더 선호하는지, 경제력은 뭐 어느 쪽이 더 괜찮은지, 이혼한 뒤에는 집은 마련할 여력이 되는지, 주변에 뭐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일하는 엄마가 있다고 쳐요. 퇴근도 늦고 한데 어떻게 양육을 하냐? 양육할 수 있어요. 친정 부모님 와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낮에 어린이집 보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양육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뭐 양육자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도 양육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때문에 뭐 양육권 자격 없다,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내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해,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거든요. 보통 의뢰인분들에게는 어떻게 조언을 주시나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직접적인 대화가 안 되고,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변호사한테 얘기해 라는 대화가 나올 정도까지 갔다면 더 이상 이제 직접적인 대화는 안 되는 상황이고, 감정이 아주 격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역효과만 생겨요. 어차피 지금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전투 의지가 막 올라와 있는데 얘기해, 그게 통할 리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는 극단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하라는 건 네 얘기는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얘기를 내가 소송에서 할 테니 당신은 당신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이런 뜻이에요. 협의는 없어, 우리는 소송으로 가, 뭐 이런 뜻이니까 그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각자 주장할 거 주장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법원에서는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협의를 좀 해본다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화 중에 뭐 설득당하거나 혹시 속임을 당할까봐 내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해, 네. 이런 경우라면 어떤? 그런 경우도 이제 가끔 있어요. 소송이 시작되기 직전 아니면 소송이 막 시작된 단계에서 서로 대화하는 거는 협의를 좀 해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우리 얘기 좀 해, 이렇게 하면서 막 과거 일을 꺼내면서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욕했잖아, 그거 사과해, 그리고 나 때린 적 있잖아, 그러면서 옛날 일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녹음하는 거예요, 녹음. 네, 증거 남기는 거예요. 소송에서 쓰려고.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한 부분이 과거에 있었지만 증거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반에 그래, 내가 때린 거 맞아, 이렇게 굳이 얘기하면서 녹음 이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드라마 굿 파트너에 나오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